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alesperson vs Broker 해서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99%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브로커가 바로 되고 싶어도 되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Salesperson 라이센스를 먼저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experience, 경험을 쌓으시고, 주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2-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경험을 쌓으셔야 브로커 시험을 보고 브로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후에 이제 브로커 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브로커 exam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Salesperson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나 시험 보면 되느냐? 아무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Salesperson exam 시험을 보려면 필요한 requirement가 있는데요. 그 requirement는 정부에서 인가를 준 부동산 학교 인스티튜션에서 수업을 3가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파이널 exam을 보시고 certificate, 수료증을 받으셔서 그 수료증을 사용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료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주둔하고 계신다면 저희 JHT 부동산 학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일즈퍼슨과 브로커는 일단 이렇게 다르다. 바로 내가 브로커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자, 둘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세일즈퍼슨은 뭘 하고 브로커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보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세일즈퍼슨은 브로커 혹은 브로커리지 예하에 속해 있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브로커리지에서 세일즈퍼슨을 고용하는 이런 어떤 고용주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그러면 뭐 삼성에 입사해서 삼성이 고용주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원처럼 이런 관계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일즈퍼슨은 브로커리지에 무조건 속해서 혹은 브로커에 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세일즈퍼슨이 하는 모든 일들을 브로커리지에서 슈퍼비전, 감독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일즈퍼슨이에요. 부동산 에이전트죠. 그래서 나가서 막 일을 해요. 막 사인도 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서 집을 팔기 위한 계약서 작성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하시지만 이 계약의 주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가져가서 계약의 주체를 본다면 이 계약의 주체는 브로커예요. 그래서 세일즈퍼슨은 브로커리지에 약간 손과 발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브로커는 세일즈퍼슨을 감독하는 일만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브로커도 세일즈퍼슨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일즈퍼슨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계약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브로커나 브로커리지가 하는 일이고 세일즈퍼슨과 다른 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가서 저희가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케이, 라이센스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케이, 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따고 나면 나 브로커리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우려가 섞인 저희가 그 상담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요. 그러면 그 집을 파는 것으로부터 이제 커미션이라는 걸 받습니다. 보통은 집을 파는 그 집 가격의 몇 퍼센트, 사전에 계약을 해서 그 몇 퍼센트의 커미션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데요. 그 커미션이 예를 들어서 10,000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00불을 받으시면서 그 10,000불의 일정 부분을 브로커리지한테 떼어줘야 돼요. 이 개념을 우리가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근데 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브로커리지에서 감독해주고 책임져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연예인과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들이 일해서 소속사한테 떼어주잖아요. 그 이유는 소속사가 모든 이런 어떤
잡무들을 처리해주고 책임을 져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받으면 브로커리지에 돈을 떼어준다. 그러면 자, 브로커리지, 여러분들이 브로커리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돈을 떼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서 세일즈퍼슨이 되시면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사실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늘리고 싶어하는 브로커리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리서치 좀 하시고 전화하셔서 나 이런 상황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를 뭐 막 면접을 보고 뭐 3차 면접을 봐서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세일즈퍼슨을 찾고 있다. 세일즈퍼슨을 원한다. 그러므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미션 스플릿 개념 이미 벌써 설명을 좀 했죠. 집을 팔면 그곳으로부터 미리 사전에 약속된 집값의 일정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서 3%를 집을 팔아준 것에 고마움의 표시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불이 들어오면 사전에 브로커리지와 약속된 비율로 이 돈을 스플릿 나눠 갖는 겁니다. 6대 4가 될 수도 있고 7대 3이 될 수도 있고 8대 2가 될 수도 있고 9대 1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경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얼마나 팔아서 커미션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것들의 이제 좌지우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경력은 얼마나 됐고 그리고 브로커리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무엇이냐.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마케팅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플릿이 브로커리지에서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좀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고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